안녕하세요. 대기업 멘토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메디포스트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의식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일련의 개요 영상을 찍어드린 게 있는데요. 그거를 보고 오시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진도를 제가 지금 메디포스트에 대한 진도를 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언급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개요 영상 때 했던 거 그대로 매일매일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들 복습한다라는 차원으로 보고 와주셨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디포스트 2000년에 설립이 돼서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고, 제대혈 보관, 건강기능식품 판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R&D 파이프라인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기관지 폐 이형성증 치료제 뉴모스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뉴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대혈은행, 줄기세포 치료제, 바이오 코스메틱 화장품 개발, 기타 서비스업으로 이제 구별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디포스트가 거의 이제 선두주자예요. 줄기세포 치료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산업 자체, 시장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성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얼마 안 가겠죠. 시장은 계속해서 바이오 섹터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쪽으로 이제 어, 흐름을 이제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서 이제 봤을 적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뭐 더 달리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쭉쭉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이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대혈은행, 줄기세포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뭐지 이렇게 나와 있고, 꽤나 괜찮게 흐름들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대혈 보관 서비스는 이제 가동률 100%죠. 이미 지금 요 제대혈을 이용을 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나타난다. 좀 이런 거예요, 사실. 제대혈 보관이라는 건 그런 거고, 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아쉬운데, 이것마저도 가동률이 60%를 넘기게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건데,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죠. 그런데 영원히 안 올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다. 요 정도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정도만 해줘도 저는 뭐 더 달리 볼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지금 갖춰질 건 다 갖춰졌거든요. 다만 이 시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건데, 대형 면적 OLED를 이렇게 가동률 60% 이상 끌어올리면서 이제 완수율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OLED로 가는 건 맞아. 근데 시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좀 좋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 단위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제 합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 정도만 해줘도 뭐, 뭐 좋아요. 그리고 뭐 카티스템, 뉴모스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좀 임상이 돼 있고, 막 계속 이제 좀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잘 나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다고 볼 수 없어. 다만 이제 어, 임상 실험을 이제 계속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흑자가 잘 날 수는 없다. 당연히 안 나죠. 왜냐면 시장 자체가 아직 대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 자체가 좀 이제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다면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르게 생각할 그럴 부분들이 너무 좀 적다. 그렇게 이어가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어가면은 뭐 더 달리 볼 건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 상황 보면 계단식 하락형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대로 얘기하셨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요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움직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게 별게 아니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2022년 9월 27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장장 한 거의 좀 10개월? 10개월 가량 좀 이런 박스권을 그렸는데 거의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요때 이제 7월 즈음 해서 야 이거 뭔데 싶은 정도로 굉장히 좀 큰 하방을 좀 이제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그래요. 유상증자.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거다 보니까 이제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이제 어떤 투자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그냥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네가 뭐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지금은 살짝 이렇게 좀 풀려져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한다고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냥 딱 그 정도거든요. 근데 특별히 뭘 더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현 시점에서는 메디포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베스트를 다 보여줬다라고 저는 봐요. 예, 이거보다 더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뭔가를 보여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유 그래 뭐 너 잘했다. 그래 뭐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최선이지.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금 박스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보다 위로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제 얼마나 되는가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안 좋은 흐름 보여주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선으로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